아침 주요 뉴스의 인터뷰까지 플러스해서 뉴스를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뉴스브리핑 플러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이니까요. 김동인 시사인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동인입니다. 이번 주말은 좀 쉬셨어요? 네, 덕분에 잘 쉬었습니다. 아, 웬일이에요? 이게 웬일이라고 하면 참 슬픈 건데요. 다행히 잘 쉬었습니다. 항상 월요일마다 물어보면 뭘 시켜서요?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시가 내려오긴 했는데요. 예. 제가 이번 주는 조금 한번 지시를 무시해볼까 아하. 잠깐 했습니다만 일단 오늘부터 다시 열심히 일을 그러면서 해야겠죠. 이제 연차도 올라가고 이제 예. 머리도 굵어지면서 예. 선배들의 말을 안 듣는 거죠. 아, 죄송합니다. 자, 2202번님께서 김동인 기자님 얼굴 너무 보고 싶어요. 금요일 369 시간에라도 잠깐 나와주시면 안 돼요? 이런 문자 주셨네요. 의향 있으세요? 저희가 목요일에 항상 마감 때문에 밤늦게 일을 해서요. 아하. 이 부분은 아무래도 좀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에 밤새고 한번 오시는 걸로 하시죠. 자, 첫 소식 들어가 볼까요? 네. 강남클럽 버닝썬 사건. 이제 뭐 이게 일파만파 번져서요. 경찰과 연예인 간의 유착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 경찰 총경에 대해서도 수사망이 좁혀지고 있어요. 네, 처음에 예. 경찰총장이라는 단어 오해를. 때문에 사실 오해를 좀 샀는데 그때 제가 아마 이게 총경을 잘못 쓴 거 아닐까? 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예. 또 청장 아니냐 이런 소리도 있었는데 예, 어쨌든 예. 총경이라는 예. 것으로 나왔는데요. 일단 경찰이 가수 정준영 씨와 그의 지인들이 들어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네. 이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아무개 총경의 이 계좌 내역 등을 살피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윤 총경이 이 빅뱅 멤버 승리와 또 그의 동업자인 유리홀딩스 유아무개 대표와 이 식사를 하고 또 골프를 친 사실도 확인을 했는데요. 예. 경찰은 윤 총경과 이들 사이에 이 청탁과 금품이 오갔는지 수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사하고 골프 친 것까지는 사실로 확인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상은 확인이 안 됐고. 예. 이때 3월 15일에도 그 친분을 인정하긴 했어요. 예. 근데 아무튼 이 윤아무개 총경은 2016년에 예. 후배 경찰을 통해서요. 이 술집 몽키 뮤지엄이라는 곳에 관련 사건에 또 개입한 것도 좀 파악이 됐는데요. 이 술집은 가수 승리 등이 운영하던 곳인데 식품위생법 위반 수사 과정을 알아봐줬다는 겁니다. 2015년 강남경찰서에 재직 당시에 네. 윤 총경은 당시엔 이제 총경은 아니었는데요. 성매매 단속 등을 담당하는 생활안전과장을 지냈습니다. 생안과장이면 바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곳이네요. 네, 그렇죠. 예, 경정이었는데요. 예, 예. 2016년 1월 달에 윤 총경이 총경으로 승진을 합니다. 그러면서 강남서를 떠났는데요. 예. 2016년 7월이죠. 네. 이때 일반 음식점으로 거짓 등록한 몽키 뮤지엄이 경쟁업소로부터 신고를 당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해결사 역할을 해줬다는 건데요. 근데 시점이 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2016년 1월에 네. 승진한 뒤 강남서를 떠났잖아요. 네, 그래서 예. 이 재직 시절의 부하 직원이었던 네. 경찰관을 통해 해당 사건을 파악했다라고 합니다. 떠났지만 자기 부하는 여전히 남아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또 다른 현직 경찰관도 입건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건이 여러 층위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좀 복잡한 상황이긴 한데요. 맨 처음에 이 사건의 시발점이었죠. 클럽 예, 예. 버닝썬과 예. 또 경찰관 유착 의혹도 지금 경찰 수사 중인데요. 예. 이 부분에서 이 경찰이 과거 버닝썬 관련 사건을 처리한 경찰관을 이 피의자로 입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정준영 씨랑 관계 있는 분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버닝썬 폭행 사건 났을 때 이 버닝썬과의 유착이 제기됐던 네, 그렇습니다. 여러 사건 중에 관련된 분이라는 거죠. 네. 예. A 경찰관인데요. 예. 2018년 7월 달에 예. 이 버닝썬의 미성년자 고객이 출입한 문제를 좀 해결해 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당시 사건 수사를 증거 부족으로 종결하고요. 불기소 의견을 송치한 바 있는데 다만 이 A씨가 버닝썬 측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사실은 아직 확인되지가 않은 상황이라서 일단은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상태입니다. 직무유기로만 입건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가수 정준영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어제 성범죄의 심각성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18일쯤, 그러니까 오늘이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예. 정준영 씨에 대해서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성관계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인데 예. 정 씨의 친구인 박아무개 씨에 대해서도 불법 촬영 유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경찰의 영장을 신청해도 검찰이 청구를 안 해줄 수도 있고 네. 법원이 기각할 법원이, 수도 네. 있고 해서 정말로 구속이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네요. 자, 다음으로는 북미 소식인데요. 주말 사이에 이제
북미 관련 뉴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뭐 최선희 부상도 네, 얘기를 했고, 회견을 했고요. 예, 회견을 했고, 미국 반응도 나왔고. 네. 우리 청와대는 어떤 반응입니까? 일단 어제 청와대가 공식 반응을 내놨는데요. 예.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일시에 달성한 것은 어려움이 있다. 예. 라고 하면서요. 이 all or nothing, 그러니까 전부 갔거나 아무것도 못 갔거나 이런 전략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네. 설명을 했습니다. 예. 결국에는 이 판을 엎을 수는 없다라는 예. 얘기인데요. 예. 빅딜 대신에 스몰 딜을 점진적으로 해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예.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아.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뒤에 예. 이 미국이 빅딜 전략을 고수하고 있으니까 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유연한 태도로 공식적으로 촉구를 한 건데요. 이 판이 그럼 엎어질 수 있지 않냐라는 예. 지적에 대해서는 예. 양쪽 모두 2017년 이전에 갈등과 대결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네. 않는다. 예. 이미 과거로 되돌아가기에는 예. 굉장히 앞서 나왔다라는 예.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런 청와대의 반응이 나오게 된 이유, 네, 바로 이제 지난주에 북한에서 아까 말씀드린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기자회견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네. 어떤 얘기했습니까? 정확히는 이제 그 외교 회견이었고요. 예. 지난 15일이었죠. 외국 예. 외교관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이 했는데, 아니라 외교회견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 비핵화 대화와 핵미사일 시험 유예를 계속할지에 대해서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이다. 이게 굉장히 좀 센 발언이었는데요. 굉장히 센 발언입니다. 네, 예. 당시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이 이 강도 같은 요구를 했다. 예. 갱스터 라이크라고 좀 표현을 했는데, 갱스터 같다. 네. 예. 미국이 신뢰 구축과 관계 개선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한 겁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에선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예. 또 반박을 했어요. 현지 시각으로 17일에 뉴욕의 라디오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예. 북한이 미국과 진행하는 비핵화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조치를 취하려는 의향이 없다.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을 안 하려고 한다라는 네. 얘기인데, 북한에 대해서 그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산의 회견에 대해서도 예. 핵과 미사일 실험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발언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 그리 좋은 생각이 아니다라고 예. 응수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협상을 계속 이어가려는 입장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에서 자유로워지길 바란다. 그건 확실하다라고 그렇군요. 강조를 했습니다. 예. 이 둘의 싸움에 대해서는 예. 미국 언론에서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예. 각각 거친 입을 담당하고 있어서 양쪽 다 강경파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국 언론에서는 북한과 미국이 각각 최선희와 볼턴이라는 공격견을 풀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공격견을 풀었다. 네, 표현이 그렇습니다. 재밌네요. 결국 이제 가장 중요한 인물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입에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번 주 중에 성명 발표를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지금 북한 관영 매체들이 이 비핵화 협상 재개 여부에 대한 최선희 부상의 이 회견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어요. 예. 그래서 최선희 부상의 어떤 말이 지금 국내에는 지금 퍼진 상태가 아닌데, 북한 국내에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핵실험 재개 여부와 미사일 발사 등 이 북미 대화 중단 가능성까지 언급을 하긴 했지만요. 예. 북한에서 이걸 안 다루는 이유가 메시지 자체가 외부용이고 외부용이다. 더 중요한 예. 김 위원장의 발언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예. 현재로서는 이제 김 위원장의 성명이 강공일지 네. 아니면 협상 재개일지 함부로 예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네요. 성명 시점에 대해서도 좀 가능성이 예. 나오고 있는데, 예. 일단 청와대에서는 어제 북미 양측 모두 외교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는 밝히고 있다. 직접적으로 이제 네. 청와대 쪽으로는 연락이 그렇게 온다는 건데요. 그러나 김 위원장의 성명이 곧 나올 것 같다는 보도가 있긴 한데, 네. 아직 그런 얘기는 없었다라고 그렇군요. 설명을 했습니다. 성명이 나올지, 나온다면 어떤 얘기를 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 다음 소식은 대검 진상조사단 얘기인데요. 네. 지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의혹하고 고 장자연 리스트 의혹, 이 두 가지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진상조사단의 활동 기한이 이달 말까지란 말이죠. 네. 활동 연장이 될지 오늘 결론이 나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과 예. 또 고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조사 중인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활동기한 연장이 오늘 결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진상조사단은 지난 11일에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이 활동기한 연장을 요청을 했는데요. 예.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예. 또 장자연 리스트, 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해서 용산 참사 등 3건이 예. 이 활동기한이 3월 말까지 조사를 마치기 어렵다. 예. 이 이유를 들었습니다. 예. 하지만 과거사위는 이미 3차례 연장됐기 때문에 활동을 늘리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예. 라면서 하루 만에 네. 연장 불가 의사를 밝히기도 했는데,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죠. 네, 지난 그렇습니다. 11일에. 예. 네. 김 전 차관에 대한 대면 조사조차 사실 지금 제대로 되지 않은 데다가요. 네. 장자연 씨가 숨지기 전에
이무재 전 삼성전기 고문과 수십 차례 통화했던 의혹도 새로 나온 예, 상황이라 이 과거사위의 최종 판단이 예. 어떻게 될지는 지금 확실치 않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이 민변의 고 장자연 씨 법률지원단 활동하고 계신 변호사분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경재 변호사님 연결돼 있는데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변 여성 인권위 소속 이경재라고 합니다. 예. 앞서 저희 김동인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바로 오늘 이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활동 기간 연장 여부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될 것 같습니까? 네, 연장되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희망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예. 그러니까 2017년 12월부터 계속 진행이 되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위원회 산하 조사 기구인 그 진상조사단이 예. 계속 활동을 했는데 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어려움을 겪었고 아하. 또 이것 때문에 또 법무부는 연장하는 데 있어서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기간 연장 이슈도 있고 그동안 이제 진상조사단에서는 검찰 과거사위 위원들이 뭐 외압을 가한 적이 있다 이런 기자회견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네네네. 어떤 외압이 있었습니까? 그게 외압이라고 하면 저도 잘 모르겠는데 예. 일단은 그 김갑배 위원장이 지난 1월에 사퇴를 하고 예. 위원 몇몇 분들이 사퇴를 했는데 예. 공백 상태잖아요. 예. 그렇게 했으면은 좀 뭔가 보충이 되거나 아니면 거기서 백업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아, 위원회 일부 위원들이 예. 좀 이렇게 강하게 뭐 기존 세력이라고 그러긴 좀 그렇지만 예. 어떤 세력들을 비호하는 듯한 그런 취지의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아, 그러면은 과거사위 위원장은 지금 계속 공석인 거예요? 네, 저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예. 뭐 오늘 내에서 뭐 이렇게 위촉이 된다고 들었는데 예. 뭐 아시겠지만은 이게 또 뭐 연장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되면은 예. 뭐 위원장을 위촉한다고 해도 네. 뭐 진행이 안 될 임기가 테니까. 며칠 안 될 네, 테니까. 네, 그렇죠. 그런 상황이군요.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 장자연 씨의 동료 배우 윤지호 씨도 그렇고 또 그 김학의 차관 사건의 피해자분도 그렇고 진상조사단 조사를 받으면서 조금 여러 불합리한 점들이 있었다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또 어떤 게 더 있습니까? 근데 저는 저번에 예. 그 진조단 조사에 참여를 했는데요. 예. 그 진조단 같은 경우에는 윤지호 씨한테 편안한 진술이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셨고, 아, 그래요? 네, 예. 조사는 원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또 예. 윤지호 씨 신변 보호 같은 경우에는 예. 초반에는 좀 미흡한 면이 없잖아 있었는데 예. 현재는 뭐 여성가족부나 경찰이나 네. 뭐 여성 시민단체 등이 예. 협조해서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진조단은 지금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진상조사단의 조사기간 연장 오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이 사건들을 더 실체적으로 파헤칠 방법이 있는 겁니까? 그게 지금 진상조사단 사건 중에서 유일하게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는 게 예. 그리고 재판이 진행 중인 게 전직 조선일보 기자 강제 추행건인데요. 예, 예. 장자연 씨를 강제 추행했다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이게 사건의 진상 규명에 있어서 그냥 일부 정말 극히 일부일 뿐이고 예. 이 조사 기간 연장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 기간 연장이 없으면은 이대로 진실은 묻혀진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래요? 네네네. 그리고 지금 이제 예. 이 검찰 과거사위가 어떻게 보면 특별 규정을 근거로 해서 발족된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게 조사가 종료된다면은 예. 원칙적으로는 특별 규정이기 때문에 다시 또 재조사할 그런 다른 법적 근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 사건이 오늘 이제 연장이 안 될 경우에는 영원히 묻힐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예. 그 윤지호 씨가요.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공소시효를 얘기하면서 네. 이 사건을 단순 자살이라고 보면 공소시효가 10년이지만 네. 살인이라고 보면 25년으로 변경이 된다. 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네네네. 어떻게 좀 이게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까? 그게 공소시효 제도라는 게 예. 그 형사소송법상으로 또 규정이 돼 있고 예. 그 공소시효 연장이 이루어진다는 게 단정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리고 예. 또 제 사견으로는 예. 그 윤지호 씨의 언급은 그냥 사회적 살인 정도의 은유적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법률적 용어로서 상해들이라고 보면은 예. 장자연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타살의 정황이 발견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또 오래 전의 일이고 예. 이걸 살인죄라고 보기에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죠. 그래서 예. 윤지호 씨도 그런 면에 있어서는 허탈감을 표시하시기도 예.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소시효 연장도 안 되고 네. 진상조사단의 조사기간 연장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물론 오늘 결정을 봐야 하지만요. 네네네. 만약에 그렇게 결정이 날 경우에는 이 민변, 네네네. 이 장자연 씨 법률지원단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이세요? 일단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 이 조사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고 뭐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게 경위랑 피해 내용이 제대로 밝혀져가지고 제2, 제3의 장자연 씨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예. 있어야 되는데 반드시 그래서 조사는 이루어져야 되고요. 예. 뭐 바라진 않지만 만약에 조사가 없다면은 예. 연장되지 않는다면은 예. 저희 법률지원단은 이런 전형적인 권력형 성폭력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고 시작이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앞서 말씀드린 윤지호 씨가 증언을 해주신 성추행 사건의 증인 대리인 직무 수행은 계속 다각도로 다른 여성단체와 같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저희 지원단 변호사들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 외에도 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을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지속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변 고 장자연 씨 법률지원단 소속의 이경재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8672번님께서요. 장자연 사건과 김학의 사건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진상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보죠. 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KT 특혜 채용 의혹 이거 수사 중이잖아요, 검찰이. 네, 그렇습니다. 근데 김 의원 말고도 유력 인사 6명이 더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네, 채용 청탁을 한 정황이 이제 포착됐다라는 예. 건데요.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서울 남부지검이 압수수색한 KT 공개 채용 관련 서류예요. 예. 응시자 7명의 이름 옆에 이 괄호를 치고 부모 이름이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 아하.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검찰은 네. 나머지 6명이 누군지 다 알고 있는 거네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예. 이름이 적혀 있는 건데요. 예, 예. 김성태 의원 외에도 이 국회의원과 또 공무원 이름이 여럿 있었다는 겁니다. 국회의원도 있고 공무원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이번 증거는 2차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를 한 건데요. 네. 정자동 KT 본사 지하 5층 문서고에 있던 공개 채용 서류에서 이들 7명 이름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검찰은 앞서 김성태 의원의 딸이 2012년 공개 채용 당시 이 서류 전형 합격자 명단에 없었는데도 최종 합격했다고 확인한 그렇죠. 바 있는데요. 거기까지는 확인이 됐습니다. 네, 나머지 6명도 김 의원의 딸처럼 아예 서류 전형을 건너뛰었거나 예. 나중에 면접 단계에서 후한 점수를 받았을 가능성 모두 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지금 네. 공소시효가 7년이에요. 아. 그래서 이것도 올해까지 얼마 안 남았네요.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예. 이 6명이 누군지 우리 김동인 기자께서 좀 취재를 해서 좀 알려주시는 걸로 하시면 안 될까요? 일단 한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뉴질랜드 총기 난사 사건인데요. 지금 50명으로 사망자가 늘어났어요. 네, 49명에서 예. 10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지난 3월 15일에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 있는 이슬람 사원 2곳에서 예.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현재까지 50명이 사망했고 지금 부상자 2명도 위중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호주 출신 백인 남성 브렌턴 테런트가 용의자로 체포되었는데요. 예. 당시 총을 난사하는 상황을 SNS로 영상 생중계를 했고요. 또 범행에 앞서서 백인이 살아남기 위해 이민자들 없애야 한다는 선언문을 예.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민자들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이슬람 사원에서 총기 난사를 한 그렇습니다. 거군요. 예. 뉴질랜드 총기 난사가 특히 충격적인 이유가요. 이 예. 범행의 동기와 또 실행 방식 때문이었는데요. 예. 범행 직전 올린 성명서에서 이민자, 특히 무슬림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또 이들이 백인의 땅을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무슬림을 노린 계획 범죄이고 또 명백한 혐오 범죄인 건데 예. 테런트는 뉴질랜드처럼 세계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조차 이 대규모 이민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뉴질랜드를 범행 장소로 삼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네. 정책적으로 이민을 받아온 거잖아요.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네. 그리고 그런데도, 사실 지금 말한 이 백인의 땅이다라는 주장도 사실 본인들도 이민자인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불과 100여 년 전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소식인데요. 네. 미세먼지 대책 범사회적 기구의 위원장직을 수락했다. 이런 네. 소식이네요. 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미세먼지 범사회적 기구를 맡아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을 수락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는데요. 토요일인 16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만난 자리에서 이 노 비서실장이 공식 요청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국가에 도움이 될 기회를 준 것에 기쁘게 생각한다. 그랬군요. 라면서 수락을 했다고 합니다. 예. 앞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이 한번 제안을 했는데 예. 이걸 또 수락하는 어떤 정치적 효과까지 거둔 셈이죠. 그렇군요. 자, 4년 8개월 만이죠. 세월호 참사 피해자를 기리는 광화문 분향소가 철수를 하는군요. 네, 2017년 7월 이후 4년 8개월 만입니다. 예. 어제 광화문 광장에 설치되어 있던 세월호 참사 피해자 분향소에서 이 영정을 옮기는 이운식이 열렸는데 이운식이라고 하는군요. 네. 이걸. 예. 피해자의 영정은 서울시청 임시 보관될 예정인데요. 예. 유가족의 뜻에 따라서 오늘 광화문에 있는 세월호 천막 14개 동도 오전 10시에 문을 닫습니다. 예. 안산과 팽목항에 이어서 광화문까지 철거되면서요. 네. 가족협의회가 관여한 분향소는 모두 문을 닫게 되었는데요. 예.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특별한 공간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서울시는 예. 이 기억 안전 전시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동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 집중.